안녕하세요. 백운영입니다. 이 영상 지금 클릭하신 분들, 내가 법대 입시 비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어센팅 마인드에서 지금 출시한 법대 입시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화면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법대 입시 우리가 보통 법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법학과 남아 있는 곳들, 뭐 숙명여대, 동국대, 뭐 홍익대, 뭐 국민대 이렇게 그쪽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랑 아니면 이제 학부를 진학한 다음에 이제 로스쿨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후자겠죠. 이때 이제 이 자유전공으로 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일반 사회과학 계열이라든지 경영 경제 계열로 가서 갈 것인가? 이런 어떤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내가 법학과나 자유전공 으로 갈 때는 이제 법학과 관련된 진로를 써도 되는데 경영경제나 사회과로 간다고 했을 때 법학과 써도 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써도 됩니다. 왜냐면 이 지금 입학사정관들이 최근 2-3년 트렌드에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우리 대학에 와서 중간에 자퇴나 전과나 뭐 반수나 재수나 군수나 편입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이 대학에서 다녀서 자신의 진로대로 쭉 가는 이 모습을 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퇴율이 높아지면 대학은 대부분의 등록금을 학생으로부터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사 운영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전공 적합성과 이 법학에 대한 이 자신의 어떤 법조 진로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높은 학생들을 뽑는데 경영 경제든 사회과학으로 가든 간에 여기서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요렇게 열심히 배워서 로스쿨을 가서 이러이러한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어떤 진로 어떤 체계가 명확하다면 상관없습니다. 법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쓰면 자세하게 써줄수록 좋아요. 다만 이제 쓸 때 행정학과 진학이다. 그럼 정책적인 차원,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 경영 경제 쪽이다. 그러면 이제 뭐 민간 관련된 뭐 경영 뭐 경제와 관련된 뭐 법이라든지 뭐 범죄라든지 요런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이야기가. 그래서 법조 관련된 어떤 비교과는 이런 어떤 커리어 패스, 법학과 바로 갈 것인지 자유전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학과 진학해서 로스쿨로 갈 것인지 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때도 법대 이 비교과를 그대로 쓰는 게 괜찮다. 상관없다. 법학과나 자유전공 제외하고더라도 다만 그때는 이 해당 쓰는 과들 뭐 경영경제, 행정학과, 뭐 정치외교, 신방 이런 걸 좀 맞춰서 법조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 요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인제 이 법대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 보면 지금 인제 190페이지 그다음에 한글 9편, 영어 1편 요렇게 돼 있어요. 총 인제 제가 인제 10가지 원문을 정했고 이 10가지 원문을 12가지 우리 인제 어센팅 마인드의 이 비교과를 해체하는 그 11인치 매트릭스로 해체를 해 가지고 총 120개의 각 과목과 고등학교 과목과 연관되는 탐구 세트가 아이디어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 한 것만 있으면 1, 2, 3학년 이 법대 이 비교과를 좀 일관성 있게 구체성 있게 그다음에 구조화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이 법대 입시에서 왜 전공 적합성이 특히 더 중요하냐. 학부 법학과가 없고 로스쿨 진학이 인제 대부분의 사람이잖아요. 인제 학부 법학과 가는 쪽에서도 물론 인제 법학 내용들을 좀 이제 구체성 있게 어떤 무슨 법 무슨 예를 들어 형사법이라든지 뭐 민사법이라든지 뭐 부동산법이라든지 이런 뭐 특수경제 이런 쪽이라든지 좀 좁혀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인제 로스쿨 다른 인제 학부 쪽으로 간다 한다고 했을 때도 경영행정 경제정외 아니면 이런 쪽으로 사회과학이든 경영경제 요 둘 중 하나예요. 그게 인제 60% 넘거든요, 로스쿨 가는 사람들의 출신 학부 자체가. 근데 요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잘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게 없으면 없을수록 로스쿨 그거를 숨기면 숨길수록 또 이야기가 잘 안 맞는다고요. 나의 그 내면의 그 적합성, 어떤 중심성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인제 진로가 인제 다양하게 분산이 되고 무조건 로스쿨 가려면 학부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커리어 패스 계획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인제 입학사정관은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비교 가이드북이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레드오션 주제 함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합격생 생기부 이런 거는 뭐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게 중요하다고 인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저는 인제 그 의견은 좀 반대거든요. 왜냐면 어떤 한 학생의 어떤 진로라든지 어떤 커리어 패스라든지 그런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된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라든지 뭐 상속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든지 어? 아니면 뭐 건설, 건축 이런 거 집을 짓는 것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관심 있는 법조 분야는 계속 달라지기 마련이고 그 파고드는 분야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합격생 생기부가 판례 분석을 했다, 법조문 해석을 했다, 헌법 조항 정리를 했다,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한다? 그거는 그냥 모방, 따라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생 생기부는 뭐 보면 뭐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단 낫겠지만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내용이고, 요걸 토대로 자기 내면에서 가져온 걸 토대로 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선택지를 이 비교과 가이드북을 통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그다음에 2028년도 대입편 요 거의 훨씬 더 적합한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근데 하지만 그런 어떤 뭐 인터넷 검색을 해서 뭐 합격생 생기부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똑같은 걸 하면 레드오션 주제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학이 사회문화, 정치, 윤리, 사상, 경제, 그다음에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이랑 다 인제 융합된 되게 통섭적인 분야란 말이에요. 근데 인제 원문을 선정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 원문을 가지고 내 고등학교 과목들이랑 연결하는, 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런 것들 자체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어떤 융합의 벽, 레드오션, 진로 이런 것들은 세 가지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 비교과 가이드북이 목표로 하는 건 AI 시대에도 인간 법조문이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 판단의 영역을 찾아서 이거를 나만의 언어로 인제 세특에 잘 여러 과목에 인제 정리하는 그런 학생들이 인제 향후 지금 현재 입시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평가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이 가이드북이다라는 거 강조를 해 드려요. 이 가이드북의 목표를.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인제 이 지금 그런 원문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 그런 주제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제1의 명제는 뭐냐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법조 영역을 찾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인제 AI 어떤 판례 검색이라든지 AI 서면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사나 변호사나 이런 업무들을 되게 효율화시켜 주고 있어요. 점점 더 뭐 AI 판사 이런 쪽으로도 인제 어떤 담론이나 그런 어떤 주제들이 인제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적으로는 이런 판례 검색 어떤 최초 정형화된 서면 이런 거는 AI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넘어서의 영역을 찾자는 게 일단 이 가장 대전제예요. 가치 판단, 이해관계 조율, 책임을 동원한 사분 결정, 이런 건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니까.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건 인간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를 찾아서 우리가 생기부에 다 기재해 놓는다? 그러면 입학 사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친구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학술이라든지 산업 트렌드를 되게 잘 팔로우업하고 캐치업하고 리드하는 학생이구나.'라는 평가가 생기겠죠. 그게 바로 전공 적합성, 비효과 이런 구조화된 이야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어떤 비결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AI가 압도하는 분야들을 인간이 꼭 따라가지 말자. 이건 AI 활용하면 되니까 놔두고, 초부가가치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되고 인간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역. 뭐다? 가치 판단, 이해관계, 첨단 기술 융합되는 영역만 우리 그 이 비교과 가이드북의 10개 원문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이런 대전제를 기준으로 인제 세부 조건이 있어요. 원문을 뽑을 때 이런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인간의 궁극적으로 필요한, AI가 아무리 로봇이 아무리 한다 해도 인간이 필요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 존엄을 회복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는 이런 일들, 요거 기준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영역. 즉 뭐다? 돈이 모이면 기술이 모이고, 기술이 모이면 인간들이 모이고, 인간이 모이면 어떤 기회가 생긴다 이거예요. 돈, 기술, 인간 이게 기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사회적 자본이 집중되는 분야만 골랐습니다. 뭐 어떤 AI법 한국에서 최초로 지금 시행되고 있죠. 뭐 글로벌 뭐 IP 소송, 그다음에 사법부의 어떤 예산 집행이 많이 되는 그런 이런 분야들을 잘 찾았고, 그다음 세 번째 복잡한 이해관계자의 갈등들을 조율하는 영역. 이거 로봇이 할 수 없잖아요. AI가 할 수 없잖아요. 변호사 직역 갈등이라든지 AI 저작권 대리, 뭐 학폭 양측 보호자 출동 뭐 이런 내용들을 다뤘고, 그다음 네 번째는 가치 판단. 인간이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영역. 가치가 뭐 어떤 것이 경중을 따져서 판단해야 되고 이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영역. 즉 AI가 한 그런 내용들을 권고한 거를 수용할 것인가? 뭐 딥페이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죄를 얼마나 줄 것인가? 그다음에 인제 성인,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하는 나이를 어떻게 하향할 것인가, 이런 어떤 논쟁들에서 이런 주제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영역. 머신러닝, 위험 평가, 발달, 뇌과학, 그다음에 데이터 형사 정책 이런 것들을 다섯 가지 조건을 정해서 원문을 뽑았다. 그래서 뽑은 원문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인제 법학 분야에서 AI 대체하지 않는 아까의 그 다섯 가지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아주 핵심적인 초보가치 연구주의 10선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각각의 인제 한글 원문, 영어 원문에다가 QR 코드
제가 이제 연결해서 제공해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 핸드폰 찍어서 원문을 직접 이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내가 면접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봤다, 이런 당당한 근거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할루시네이션 없이. 그래서 이제 총 이제 카테고리 3개 보면 AI 기술 혁신이 4개가 있고, 형사 정책 분야가 3가지가 있고, 제도 사법 분야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주제, AI 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돼요.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고영향,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할 가능성,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이런 고영향 AI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하고, 어떻게 이제 세금적으로 이제 고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EU, 미국, 중국, 한국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어떤 방향성을 검토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형 AI, 그다음에 저작권 분쟁. 이제 AI 자체가 이제 빠질 수 없는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코 빠져서 안 되는 그런 영역으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저작권을 인정을 하고 인간의 어떤 개입들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봐야 되는가, 창작의 영역들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이제 그 딥페이크 있잖아요. 딥페이크. 그래서 뭐 얼굴을 이제 합성해 가지고 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이제 규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처벌 내용도 넣어 놨고, 그다음에 AI 판사와 그다음에 이런 AI 판사의 권고를 수용하는 좀 더 효율적이고 이제 빠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내용들 내용 다뤘고요. 그다음 리걸 테크, 이제 어떤 그 뭐였더라? 로톡. 로톡이랑, 로톡이 이제 커지면서 대표적인 예시죠. 로톡이 터지면서 이제 변호사가 이걸 어떻게, 그 변호사 협회랑 갈등들을 다루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스쿨 제도가 이제 법조인을 양성하는 어떤 코스인데, 그거를 뭐 변시 오탈자도 많아지고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시 로스쿨이 변시 학원화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이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그 재판권을 보장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뤘고, 그 양형 기준이 어떻게 해야 이게 정당한 것인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이렇게 이제 차등을 둬 가지고 이제 그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주제들이 아주 핫한 주제가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랑 가장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는 학교 폭력. 그다음에 요게 인제 입시에 인제 생기부에 기재돼 가지고 인제 쭉 몇 년, 졸업 후 몇 년까지 기재되는 요런 내용들. 그래서 요거를 인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왜냐하면 인제 학폭으로 신고하고 재판을 가도 뭐 행정소송을 걸어서 졸업하고 대학 갈 때까지 뭐 무효화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 제도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 넣어 놨고, 그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 이제 촉법소년, 그다음에 소년법 개정 논쟁 뭐 요런 거 내용도 넣어 놨습니다. 이제 뇌과학에서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의 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제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어떤 전천두엽의 발달이 좀 이제 늦어져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따라서 뭐 촉법소년을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좀 낮춰야 된다. 강력범죄나 이런 것들이 연령이 계속 어려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형사정책 분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0가지 연구 주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10가지 주제를 엮으면 이제 AI 시대에서 인간 법조인이 반드시 다뤄야 되는 영역이 뭔지 확실하게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10가지 주제를 이제 여러분의 생기부에 딱 담고 각 과목이랑 연결해 가지고 이걸 체계화시킨다면, 만약에 이 10가지 주제가 생기부에 다 담긴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확실히 지금 이제 법조에 일어나고 있는 최신 이슈라든지 어떤, 그다음에 기술이 적용됐을 때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글로벌 트렌드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친구다. 미래형 지향적인 친구다. 로스쿨이나 이런 법조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충분한 친구다라고 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기부에 그려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근데 이제 원문 10개만 가지고 우리가 이 비교과 가이드북의 핵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원문 10개를 단순히 이제 논문으로 이제 요약하고, 논문 뭐 보고서를 요약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하나의 원문을 어떻게 12개의 렌즈로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렌즈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원문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해요. 즉, 과학공학, 경제비즈니스, 사회공공, 인문철학, 이렇게 네 가지 도메인 나뉘는데 총 12가지 렌즈가 있죠. 어떤 논문, 기초원리라는 렌즈가 있다. 그러면 해당 논문 속에 가장 근본적인 공식적인 원리를 뭐냐. 그러면서 기본기, 그 다음에 토대, 이론적인 토대, 이런 걸 단단하게 갖출 수 있는,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렌즈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첨단 기술, AI,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어떤 기술이 적용됐냐. 하나의 그 원문에 속해 있는 게 첨단 기술 렌즈를 보면 그런 걸 토대로 이제 뽑아낸다는 거죠. 그다음에 메이커 실증. 이거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실험이라든지 뭐 이제 로봇들을 직접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걸 프로젝트를 직접 시행해 본다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양적 분석을 돌려본다든지 창업 계획서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런 메이커 실증 렌즈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 시장에서 어떤 질문 던진다? 법률 시장의 수요 공급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관점에서 뭐 로톡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서 비즈니스 모델, 누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법률 서비스 내에서의 어떤 새로운 기회는 어디 있는가? 소비자 행동, 시민과 의뢰인은 왜 로톡을 선택하는가? 왜 변호사들이 직접 만나기 힘들어서, 변호사들의 평판을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 관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AI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큰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규제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혁신 기술은 기존의 법령과 어떻게 충돌하나. 근데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 기본법을 시행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나라들의 제도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판단하는 이런 관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지역사회 연계.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동네 법원의 문제를 어떻게 적용되냐, 우리 동네 문제로 어떻게 적용되냐 이건데, 이 지역사라는 게 굉장히 핫한, 굉장히 최신 트렌드의 어떤 관점이에요. 왜냐면 우리 지역, 그 고등학교, 그 학생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유한 특수한 맥락이에요. 뭐 도서산간에 있다, 아니면 섬에 있다, 아니면 뭐 광역시의 뭐 중심지에 있다, 아니면 뭐 위성도시에 있다, 서울에 있다, 뭐 강남에 있다, 판교에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각각의 똑같은 주제도 각각의 내용들이 다르게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아주 매우 특수한 거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소재가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인성이라든지, 그다음 문제 해결성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이 다 되는 그런 렌즈, 트렌드 있는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확장을 시켜서 글로벌 환경 렌즈, 국경을 넘어서는 입법 경쟁, 그다음에 국제 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렌즈고, 열 번째는 어떤 걸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 가능한데 그게 이제 윤리적으로도 옳은가를 좀 생각해 보는 렌즈고, 판사, 시민 심리에서 사법을 어떻게 개입하는가 이런 내용들, 그다음 다학제 융합, 두 학문을 교차할 때 어떤 통찰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보는 각각의 렌즈가 있어서, 이 렌즈를 가지고 어떻게 설득 주제로 어떻게 과목을 연결시키는지는 제가 이따가 해체 쇼를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 가이드 보여드리면서.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 정리하자면 이제 주제를 제가 먼저 선정을 하죠. 입학사정 간에 지적 호기심 적정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직접 딱 그거를 우리 컨설팅 딱 경력의 그 감으로 뽑아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원문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는 원문,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원문을 제가 QR코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권위 있는 학술 기반, 이런 인프라에서 이제 뽑아낸다. 그래야 이제 신뢰성 있게, 그래야 내 주장에 이제 근거가 확실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문을 가지고 11연주로 해부한다, 해체 쇼를 만든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정치화법, 사회문화, 윤리사상, 뭐 수학 이런 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정보 이런 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답을 여기서 내드리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그 하나의 원문에 가장 정합성이 높은 렌즈를 하나 제가 뽑아요. 그래서 그 해당 렌즈에 대해서는 심층 기획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문이 10개니까 심층 기획안도 10개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제목, 초록, 그다음에 보고서의 목차, 본론, 서론, 본론 1, 본론 2, 그다음에 결론, 그다음에 이게 세특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총 4단계가 담겨 있는 게 우리 이제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법조인이야, 뭐 이런 경우에 그럼 미리미리 최신의 어떤 트렌드들을 파악을 해서 딱 고등학교 1학년 땡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중학생 해당돼 있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생기부로 이제 로스쿨, 뭐 법 이런 걸 일반적으로 가다가 이제 좀 좁혀 나가야 돼. 구체성 있게 가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 뭐 ESG로 갈 거다, 학교 폭력으로 갈 거다, AI 판사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좁혀서 이제 들어가 줘야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뭐 면접, 이제 고3들 이제 생기부 이제 3학년 1학기 때 마무리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면접 준비할 때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서사를 좀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제 법학 로스쿨 갈 때 그 출신 학부가 경영경제 아니면 인제 사회가 이게 절반 넘어간다, 60%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병행한다고 했을 때, 내가 경영학과를 갈 건데 로스쿨을 내가 생각하고 있어. 그럼 경영학과랑 법학이랑 같이 한다고 하면 이게 둘 다, 그러니까 하나당 인제 원문 10개, 탐구 주제 렌즈가 12개니까 세트가 아이디어 120개, 그다음에 기획안 10개. 그럼 세트가 아이디어 240개를 가지고 정치 외교랑 법학, 로스쿨 요걸 합쳐 가지고 생기부에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병행을 한다고 했을 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기부란다, 요 비교과 가이드북을 직접 보면서 한번 봐 볼게요. 디자인이 이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고 목차를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10가지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중에서 이제 저는 9번 학교 폭력과 입시 반영 확대가 가장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봐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각 그 원문마다 이 구조는 똑같거든요. 총 이제 4가지 세션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전식 딥다이브라고 해가지고 요 관련된 이슈가 글로벌로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 폭력 및 입시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게 정의가 뭐고 발전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쭉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 분야에 전 세계에 어떤 관심과 자본이 집중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이슈가 어떻게 어떤 쟁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진화돼 왔는지, 그다음에 이제 미래 전망이 어떻게 되고 남겨진 과제가 뭔지인데 여기서 특히 이제 과제가 중요하죠. 아, 이 분야에서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대학에 진학해서 학부에서 이걸 배워서 로스쿨에서 이걸 집중해서 내가 현재 실제 이 분야 이 과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면 아, 이 친구가 굉장히 학업계, 커리어계, 어떤 진로 계획 이런 게 명확한 친구구나라는 인상을 입학 사정관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핵심 키워드는 이렇게 되고 참고문헌이 이렇게 됩니다. 실제 있는 논문이니까 여러분들 궁금하면 직접 다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학폭 관련된 주제로 해서 이제 요 원문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QR코드 찍으면 원문이 나오고 인포그래픽이 이렇게 돼 있고 연구 배경의 필요성, 결과, 연구 한계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우리 법조를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고 왜 중요한지 인사이트 이렇게 넣어놨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세션에서 이제 이 매트릭스로 이제 해체를 하는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좀 넘겨서 이 법령 정책으로 한번 봐볼게요. 법령 정책. 이제 정치와 법, 사회문제 탐구랑 이제 연결이 되는 렌즈고 지금 개념이 이제 2013년 된 학교폭력 예방법이 뭐 긴급조치 포함, 정보통신망 행위 명시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 비대칭 문제에 입법적으로 응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효과 검증이 이제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어떤 개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탐구 방향을 인제 행정심판 처리 기간, 집행정지 인용률, 불이익 실효성 변화를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한계를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탐구를 실제적으로 기획한다고 했을 때는 이 법령 정책의 렌즈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공시자료에서 인용률, 재발률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개정법의 효과를 비교 분석을 하고 이런 조항이 인제 결과가 맞는 제도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입법 영향평가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이런데 사실은 실제로 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해 보는 거. 이런 걸 고민하고 실제로 이렇게 글로써 정리를 해 봤다.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걸 비효과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법령 정책에 인제 요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인제 하나 봐 보면 뭐 다학제 융합에서 한번 봐 볼까요? 법과 정치와 법, 교육학이랑 연결이 되는데 개념은 어떤 거다. 가해학생 분리 문제는 법학, 교육학, 청소년 심리학, 입시 제도학이 교체하는 융합 영역이다. 그래서 인용률 11.7%, 집행정지 인용률 52.4% 비정치적 의미를 해석할 수 없다. 하나의 학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요런 4가지 학문의 시가 각각 한 페이지 적용해서 가해 학생 분리 문제를 각각의 학문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이런 학문의 처방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통합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본다. 그래서 이 4개 학문의 핵심 논점, 진단, 처방을 한 페이지 정리한 4가지 매트리스를 작성하고 이 충돌 지점 3곳에서 통합 정책 옵션을 도출해서 정책 견실장에게 제안하는 융합 정책 보고서를 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학제, 이 4가지 학제가 융합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렌즈를 통해서 이제 세특의 이제 12가지 하나의 원문에 해당하는 이 12가지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게 바로 원문을 해체하는 해체쇼다. 응?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이 원문과 가장 정합성이 높은 게 저는 이제 산업 시장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 시간 끌기 작전의 시장 분석. 그러니까 실제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그 시장이 형성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안의 11.7%, 집행정지 52.4%의 법률 서비스 산업의 비대칭 수익 구조가 뭐냐, 선별 이유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넘어가면 될 것 같다. 이런 교과에 쓰면 될 것 같다. 이게 아니라면 뭐 동아리 자율활동, 뭐 학교 자율과정, 아니면 뭐 개인 보고서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써가지고 이제 보고서는 어떻게 서론 이렇게 잡고 본론 1, 본론 2, 결론 이렇게 잡아서 세특에는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 된다라는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원문들도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섹션 1, 섹션 2 여기 원문 딥리딩 그다음에 3에서 매트릭스 해체하고 그다음에 탐구 기획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면은 이제 비효과 세특 아이디어를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법학 쪽으로 이제 진로가 확실시 되어 있다면 이제 이 법학과 비효과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추천하는 게 뭐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뭐 정치외교면 정치학과, 행정이면 행정 이렇게 합쳐졌을 때 이 법학과 비교과는 훨씬 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법학과를 간다. 그리고 뭐 자율전공학과를 간다라고 했을 때도 그래서 그렇게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내가 이런 전공 중 지금 로스쿨 가는 그 학부, 그 징검다리 그 학부 과정에 이렇게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지 아직 안 선택을 못했다. 아니면 다양하게 보고 융합적으로 다 가져가고 싶다라면 이 올인원 패키지를 해서 좀 720개 탐구 아이디어, 60개 신춘 계획안 가져가면서 좀 더 가격적으로도 80% 할인된 가격이니까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법대시 비교과 지금 다뤘고요. 이 법대시 비교과를 통해서 잘 생기부 비교과 이야기, 구조화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